정부가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발표 후 사람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틱톡 금지법에 대해 75일간 추가 운영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소속 직원이 업무시간 부업을 운영하다 적발 해고됐습니다. AI 로봇이 인간과 동등한 지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전방위적 무역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격을 가한 데 이어 중국이 강력한 보복전에 나서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공고문을 통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전 수입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 중국 상무부는 사마리움, 가돌리늄 등 중국산 희토류 7종의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첨단 기술 제품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 기업에 대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기업들은 방어, 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 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모두 16곳입니다. 또 상무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미국이 앞서고 중국이 따라잡는 분야인 의료용 영상 단층 촬영 CT의 핵심 부품 CT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나섭니다. 위원회는 이번 관세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행위는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만으로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주요 2개국이 통상전쟁으로 정면 대결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만으로도 미국, 유럽, 일본 증시에서만 하루 동안 약 3조 5천억 달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3조 1천억 달러가 뉴욕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인상은 소비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관세 부과는 그렇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상품들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들이 TV, 간장, 운동복 등 온갖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바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인상은 소비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관세 부과는 그렇지 않다며 농수산물,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많은 상품들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쿠버는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글을 올려 팔로워들에게 사재기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치약부터 비누까지 보관할 공간만 있다면 뭐든지 사놓으라며 상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떨어져 새로 수입품을 주문해 재고를 채워넣으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슈퍼마켓과 전자제품 상점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쿠번의 조언처럼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교직원인 노엘 페게로는 관세 소식을 듣고 어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정원 가꾸기용 도구와 다른 가정용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3,000를 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한 중국계 제약사 대표 여성은 간장 20병, 굴소스 10병과 아이들이 간식으로 좋아하는 김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또 22세 대학생 세다로치는 캐나다 브랜드 룰루레몬 운동복을 구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건대의 3월 소비자 태도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시기에 한국은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었다며 앞으로 직면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헌재의 결정으로 계엄령 선포 이후 수개월간의 불확실성이 종결됐다고 평가하면서 검찰 출신 정치인이 명예로운 지위에서 추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위기로 인해 세계 주요 경제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이 방향을 잡지 못한 데 있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엎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해체하는 중대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부패, 뇌물, 횡령, 권력 남용과 관련한 스캔들에 휘말렸지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몇 달간의 정치적 공백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요 산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겹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외교 기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소식을 실시간 보도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했던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 끝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의 길을 열었다며 새 지도자는 국내의 심각한 분열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증가하는 갈등 문제로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보도하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중 체포되거나 기소된 첫 대통령이라는 점도 조명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헌재 결정이 있기까지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계속된 점을 짚으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노출했고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우려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틱톡 금지법에 대해 75일간 추가 운영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만료일인 5일을 하루 앞두고 추가로 75일의 기간을 유예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틱톡이 75일 동안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모회사인 틱톡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플랫폼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틱톡 가입자들의 데이터를 중국이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틱톡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당초 틱톡 운영 종료일은 1월 19일이었지만 트럼프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2차 종료기일이 내일 4월 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75일을 유예해 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운영권을 미국에 넘기는 구제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엄청난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 발표로 인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틱톡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선의로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로 유명하며 특히 틱톡의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트럼프는 틱톡의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두 번째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페이스북을 견제하기 위해 틱톡을 옹호했으며 대선 승리 이후에도 자신의 승리 배경에는 틱톡의 역할도 있다고 말해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말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합의에 나설 경우 관세를 인하해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소속 직원이 업무 시간에 자신이 소유한 신발 사업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에 350여 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북마크해 둔 것이 드러나며 해고됐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서 컴퓨터 지원 분석가로 근무해온 마커스 윌슨이 근무 시간에 운동화 사업을 부업으로 운영하며 기관 차량을 이용해 신발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350여 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북마크해 둔 사실이 드러나 결국 해고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윌슨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3일 동안 MT에서 근무하며 업무 시간 내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상급자에게 사전 승인 없이 MTA 근무 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외부 업무를 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윌슨의 출퇴근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는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윌슨의 상사인 리처드 에이블리는 윌슨에게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에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며 이후 운동화 판매 행위를 중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윌슨은 조사 과정에서 음란 사이트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거나 다른 대답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건 키건 MTA 대변인은 업무 시간에 근무에 집중하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원을 남용하거나 외부 활동에 집중하는 등의 행위는 MTA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AI 로봇이 인간과 동등한 지능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미네이터부터 엑스마키나와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경고했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로봇이 실제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놀라운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GPT-4.5는 인간 참가자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놀라운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영국 수학자 앨런 튜닝이 1950년에 제안한 것으로 기계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인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 명은 AI, 한 명은 실제 인간이 참여해 텍스트 형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누가 실제 인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누가 인간인지, 누가 기계인지 일관성 있게 맞추지 못한다면 기계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UC 샌디에고 대학의 학부생 126명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5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GPT-4 앞니, 라마3, GPT-4.5, 그리고 1960년대 개발된 초기 AI 챗봇인 엘리자 등 총 4개의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 2차례씩 무작위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AI와 인간 응답자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GPT-4.5는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73%의 확률로 참가자들이 인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마 3.1은 56%, 엘리자와 GPT-4 엄니는 각각 23%, 21%의 확률로 인간으로 인식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AI 언어 모델이 지능을 갖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감정적 표현, 속어 사용, 대화 흐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답변하는 자연스러움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3년 오픈 AI의 GPT-4는 온라인 테스트 중 인간을 기만하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레스토랑 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최종 후보에 뉴욕 한식당 및 한인 셰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단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는 한식당 정식을 운영하는 임정식 셰프가 아웃스탠딩 셰프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식은 맨하탄 트레이베카 지역에 위치한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2024년 미슐랭 가이드에서 미국 한식당 최초로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습니다. 2023년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했던 한인 셰프 박정현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 아토믹스는 아웃스탠딩 호스피탈리티 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웃스탠딩 호스피탈리티 상은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와 환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스토랑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난 1월 초 발생한 LA 카운티 연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돕기 위해 LA 한인회가 전개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약 2달간의 기간 동안 22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55개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모금의 손길은 타주와 한국에서도 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한인 산불 피해자 사례를 수집한 결과 총 39건의 피해 접수가 이루어졌고 실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한인회는 이 성금을 39개 피해 가구에게 배분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가운데 완전 전소 피해 가구에는 약 8,700달러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안 한인 회장은 기부금이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부 직원을 지하철에서 잔혹하게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범인이 퀸즈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60세의 로스차일드는 2022년 2월 24일 퀸즈 플라자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누군가 그녀 뒤로 다가와 망치로 머리를 13번 내려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붙잡혀 살인 미수, 폭행,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미 6번이나 적발된 바 있으며 1980년대에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피해자는 두개골이 여러 개 골절됐지만 가끔씩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일가족 3명이 필라델피아 엠트랙 열차에 치여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브리스톨 자치구 경찰서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로 가는 엠트랙 열차에 성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그들은 모두 친인척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6시쯤 이들이 열차 선로를 걸어가던 중 모두 동시에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3사람 모두 열차 소리를 듣고도 선로에서 재빨리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엠트랙 대변인은 탑승한 승객이나 승무원 236명 중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 열차 운행은 재개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건물 화재는 총 40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건보다 53%나 증가했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발생한 전기 자전거 화재는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9건으로 감소했지만 실내 화재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폭발 원인 대부분은 인증되지 않은 저가 배터리 때문입니다. 소방국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소유자들에게 공장에 설치된 배터리만 사용하고 밤샘 충전을 금하며 가능하면 자전거를 실외에 두도록 장려하는 공익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